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항소심이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은 시장에 대한 판결 이유와 의미를 오늘은 세월호 리포트를 쉬고 오영중 변호사와 함께 전화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영종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수원 고법이었죠. 은수미 시장에 대해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의 어떤 그 쟁점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이제 코마 트레이더라는 회사로부터 은 시장이 이제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이렇게 지금 1심에서 선고 났고요. 은 시장 항소심에서 이게 이제 낙선 이후에 자원봉사자로 인식했고 또 정치자금 수수에 고의가 없었다, 생계활동이다, 이런 정당히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형량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예. 구형량보다도 한 2배 정도, 300만 나왔으니까 시장교육 박탈하는 그런 선고가 나온 것이죠. 일단 먼저 이 은 시장의 혐의를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워낙 많이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2018년 이 검찰이 12월 11일 날 은 시장을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업가 이모 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 1년 정도를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 제공받았다, 교통 편의를 받았다는 얘기겠죠.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은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본인은 인식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1심과 2심에는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배척을 당했죠. 지금 쟁점이 어떤 그 양형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이게 지금 1심 선고형 그리고 검찰 부형보다 무겁게 선고된 이유가 뭘까요? 이 공판 과정에 이미 재판부가 질책을 한번 했습니다. 은 시장이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른다는 말을 사실 재판 과정에 했는데 결국 재판부는 이 은 시장의 어떤 이러한 그 1년 정도의 어떤 차량 무상 제공,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문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재판부가 이제 그 공직 박탈에 이르는 선고를 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판단 기준이 재판부의 전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안을 좀 정교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은 시장이 유죄로 인정받은 혐의 이 교통 편의 이 부분인데 네. 그런데 이 편의를 받았다는 시기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의원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공직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 경우에 그리고 이 검찰 기소를 받아들여서 유죄로 인정한 이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지금 당시 현 시장은 정치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죠. 낙선 이후인데 문제는 중앙구 지역위원장 정도 직책을 하고 싶다는 것이고요. 이 정치자금법이라는 것이 사실 과거에 정치인들이 과도한 정치자금 수수, 돈을 받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오히려 경제 약자의 어떤 정치적 진출을 막는다 해서 정치자금법을 엄격히 정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낙선한 정치인들과 같이 예비 정치인, 예비 후보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정치적 비난 영역을 너무 법이 깊이 개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도 낙선한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으로 이후에 당선된 정치인 지위를 박탈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예비 정치인들, 낙선한 정치인들이 다시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막고 있지 않나 그런 정도 문제가 좀 고려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낙선한 정치인, 물론 이제 직업적인 정치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겠지만은 그 부분까지는 너무 지나치게 제한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시군요. 그러면은 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고심으로 넘어가기 전에 물론 상고심이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겠죠. 예, 위헌법률 예. 심판을 제청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 은 시장으로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군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요. 이 정치자금법상 적용 대상자에서 너무 포괄적입니다. 정치인이 도대체 어디까지 되느냐, 현역 정치인이냐, 아니면 장래 정치인이 될 사람이냐, 정치를 했는데 은퇴하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포괄적으로 뭐 자금 수수나 이런 것을 처벌한다면 과연 어떤 그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능력 없는 사람을 아예 정치인으로 입문하는 것을 배제하는 이런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예. 지금 이제 상고를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SNS를 통해서 재판의 경과를 이 시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상고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고심에서 다뤄질 이 핵심 쟁점은 뭐로 보십니까? 결국 이 법령 정치자금법상 이제 본인이 은 시장이 이렇게 차량이나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게 과연 위법한 행위를 인식했느냐,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제공받았느냐, 그리고 이게 일상적인 이제 생계 활동이라는데 이 과연 정당 행위로 인정받느냐, 즉 단순 자원봉사자의 호의를 받은 것이다 불가하다. 이것이 아주 핵심 쟁점이고요. 예. 현실적으로 정치 현실, 그러니까 대부분 또 정치 현실을 감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나 지지자들의 어떤 엄청난 호의를 과연 법의 잣대로 심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대법원에 다시 한 번 더 다퉈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헌법소원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은 시장이. 예, 그래서 예. 예, 그리고 일단 재판이 시작되어야지만 다시 말해서 상고심 상고장이 들어간 후에 네. 재판이 계속되어야만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거부가 되게 되면 헌법소원 순으로 가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대법원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의 이런 포괄적인 규제 부분을 한번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한번 전향적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예. 재판부가 수원고법 형사 일부가 은 시장에 대해서 이 판단한 부분을 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양형 부분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은 시장이 교통 편의를 기부받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을 했다. 이런 부분 그리고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죠. 그 후에 양형 이후에 대해서는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활동과 관련한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자, 변호사님. 예. 대법원에서도 양형 부당을 가지고 다툴 수가 있습니까? 원래 양형 부당으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징역 10년 이상형에 대해서만 양형 부당을 상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이 양형과 더불어서 법령 해석 적용, 법리 위반 이런 부분을 같이 상고 이유로 내세우기 때문에 뭐 대법원에 상고는 할 수는 있고요. 특히 이 사건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서 뽑힌 공직자에 대해서 공직 박탈 문제가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자금법의 어떤 해석과 적용 범위 이런 부분이 법률상 쟁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상고심은 이제 법률심이지 않겠습니까? 주로 네, 법리적인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다퉈질 텐데 지금 상고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상고심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이 기준을 댈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최근에 사실 그 직권남용 판단 기준을 보면 상당히 엄격해서 무죄 선고가 많이 나옵니다. 예.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렇게 그 잣대를 적용했던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낙선한 정치인이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로 외형상 그렇습니다. 이런 차량 제공이나 이런 정도 후원을 과연 이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공직을 박탈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판단해 볼 것이고 언 시장의 어떤 항변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은 시장이 어제 재판 결과를 받아들고 법정과 법원을 나서면서 기조들이 이 유죄를 인정하느냐 이렇게 묻자 인정하지 않는다. 무죄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지금은 재판보다 신종 코로나 예방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발언은 이 발언이 아마 전부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장직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 그렇습니다. 은 시장이 물론 이제 상고심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 특수한 사정 이런 부분들도 법원에서 이 판단할 때 좀 고려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판단할 때 법원이 전혀 고려하진 않고요. 고려하지 않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성남시라는 100만 성남 시민이 있고 그다음에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시장에 대해서 이러한 전 국가적, 전 세계적인 이러한 신종 코로나 문제 이런 부분을 시장이 방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장직 박탈이라는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다면 또 다른 어떤 사법부의 신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일부 고려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상황을 계속 보겠고 또 변호인들이 어떤 전략을 짤지는 저희가 또 취재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를 이어서 전화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무부인 세광의 오영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